네, 이번 시간은 237페이지, 이제 6장으로 왔어요. 양쪽 의뢰인 만나서 계약 체결하고 이제 보수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6장. 6장은 한 문제는 꼭 나오고 두 문제가 나올 때도 많아요. 이론적인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238로 바로 가시고 중간쯤에 보면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있어요. 그 까만색 법조문은 지나갈 거고요. 그 밑에 청구권 발생 행사 여기 보시는데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거기서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이해하자고. 그 중개 행위는 상행위의 성격을 갖거든요.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중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개공은 상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중개 계약을 할 때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보수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보시고 자, 오른쪽에 지급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 이거 하나 생각해 볼까요? 두 사람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리고 개공이 중개했죠. 자, 개공이 두 사람 간에 매매 계약을 중개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민법에서 이런 거 배우잖아요.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두 배를 물어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경우에 개공은 복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복비를 받을 수 있네? 없네? 받을 수 없다고요? 네. 안 준다고요?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개공의 중개로 이미 두 사람 간의 매매 계약은 체결됐잖아요. 중개 완성됐잖아요. 중개 완성 이후에 내가 깼어요? 내가 깬 거예요? 니들이 깬 거예요? 당신들이 깬 거잖아요. 당신들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때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들은 언제 복비를 받기를 원하냐면 계약서 쓸 때 그때 보수를 받기를 원해요. 왜냐면 그 이후에 계약이 이런 식으로 해지되었을 때 돌려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잔금 때 받잖아요. 그래서 보수를 계약서 쓸 때 보수를 받게 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죠. 그래서 법조문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재작년에 그 보수 지급 시기가 신설되었는데 과연 우리 소원대로 됐는가 봅시다. 일단 동그라미 1번도 출제되니까 알아야 돼요. 보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출제가 돼요. 돈 들어있으면 대통령령이에요. 우리 전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잖아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수 대통령령, 보수 지급 시기는 어디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저는 동그라미 1번 문장도 그대로 시험에 낼 것으로 봐요. 그럼 대통령령에 가보면 자 2번 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다. 근데 약정이 없을 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러니까 뭐 배려버린 거죠. 뭐 웬만하면 좀 해달라면 해줄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잔금 때 받아라.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물론 한 발 살짝 양보했어요.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다고. 이거 계약서 쓸 때 받기로 약정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약정 없을 땐 잔금대로 한다. 그래서 3번 약정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는 있다고요. 자 2번 양거래 2번 중요하고 양거래 3번 청구권의 소멸. 방금 했던 내용이에요. 자 1번 개공의 고의 과실로 당사자 간의 거래가 무효 취소 해지되었다. 못 받죠.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공의 고의 과실 없이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면 이때는 받을 수 있다라고 답하셔라. 개공의 고의 과실이 있냐 없냐를 꼭 줍니다. 자,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받고 그다음에 240페이지 중개보수 계산합니다. 자, 보수를 계산하려면 공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 이런 공식인데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별로 거래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다음 부동산별로 요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느냐 자, 요율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거래금액은 좀 이따 보고 자, 요율은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눈다. 이것이 주택일 때와 주택 외일 때로 나눈다. 주택 외.
그러면 토지는 주택 외잖아요. 토지는 주택 외지만 주택에 깔린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포함한다.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다 이거죠. 주택 외에는 또 두 개로 나눠요. 자, 첫 번째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 외입니다. 오피스텔과 이제 나머지는 뭐 상가나 토지나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은 아니고 85제곱미터 이하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을 갖추었고 이렇게 나누고 오피스텔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좀 달라요. 또 다릅니다. 자, 일단 틀을 이렇게 잡아보고 뭐 왼쪽에 제목 보시면 왼쪽에 제목이 주택의 중개보수요일이잖아요. 자, 오른쪽 페이지는 주택 외고 이렇게 잘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 주택부터 시작합니다. 주택에 그 까만색 박스 안에 있잖아요. 까만색 박스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주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한다?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자, 이 말 뜻은 국토교통부령에는 몇 %까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고 이 범위 안에서 서울, 경기, 충남, 강원 각 시도 조례로 정해서 지역별로 알아서 받으세요 이 말이지. 자, 그러면 국토부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반가로 1번 제목을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라고 써드렸잖아요. 동그라미 1번. 자, 국토부령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어떻게 받으세요? 각각에다가 표시를 잘 해두고요. 각각 받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나 교환을 중개했으면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일 땐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로 합니다. 이건 당연히 외워야 되는 숫자입니다. 저기 일방에다가도 표시를 잘 해놔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뭘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말이죠. 국토부령에 정해지는 범위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아파트 10억짜리다. 10억짜리 매매했어 매매. 그 매매 10억에 0.9% 얼마죠? 9천이요? 뭐 많이 받아요. 아니 9천이면 내가 뭐하러 힘들게 강의해요. 그냥 중개하지. 저도 증 있는데. 900입니다. 900. 자, 900만 원. 그러면 자, 900이다. 아니다. 450, 450이다. 어떻게 돼? 900, 900. 그렇죠. 한 사람한테 맞는 게 900. 이걸 쌍방 어떻게? 각각.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저 밑에 시도조례가 적혀 있는데 시도조례는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시험범위는 아니고 이건 시험 볼 때 조건으로 줘요. 계산 문제 풀 때. 그래서 주택의 계산 문제는 이 표를 주니까 이제 보고 풀면 돼요. 필요한 부분만 이게 주거든요. 이제 보고 풀면 됩니다.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 중개 보수를 강원도 조례로 풀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풀어 우리.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례는 보고 풀어요. 거기 서울특별시 조례에 적혀 있는데 저는 참고로 전국의 모든 시도조례 다 외우고 있거든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서울시 조례 똑같아요. 자, 보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매매 교환은 4칸, 임대차도 4칸. 5천만 원 미만, 5천 미만이면 5천만 원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 5천만 원짜리는 두 번째 칸이에요. 5천 이상 2억 미만. 그럼 2억짜리는 세 번째 칸이죠. 2억 이상 6억 미만, 6억 이상 9억 미만이다. 0.9 안에서 0.6, 5, 4, 그 다음에 5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임대차도 5천 미만, 5천 이상 1억 미만, 1억 이상 3억 미만, 3억 이상 6억 미만, 0.8 안에서 5, 4, 3, 4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도액은 거래금액 곱하기 요율해서 나온 금액이 한도액을 넘을 땐 한도액만큼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자, 1억짜리, 아파트 1억짜리 매매를 한다면 1억이면 얼마 곱해야 돼요? 1억의 매매 0.5, 1억이 0.5니까 50. 그래서 50, 50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 봐요. 1억 8천. 1억 8천이면 매매.
자, 곱하기 0. 얼마? 그렇죠. 5. 5, 8은 40. 4 올리고 5, 1은 5. 얼마? 90. 근데 답은 90이다? 아니다? 90이 아니다. 왜? 한도가 얼마? 80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한도 80짜리 그 칸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색을 잘 칠해놔, 이렇게. 두 번째 칸을 잘 칠해놓고요. 그 왜 한도가 만들어졌냐면 딱 2억짜리는 얼마 곱해요? 2억짜리. 자, 2억 이상인 0.4. 2억이 0.4니까 80만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2억이 80만 원이니까 2억이 안 되는 것들은 80보단 더 받지 마라. 그래서 2억에 0.4에 80. 80을 그 위에 한도로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은 0.5잖아요. 55, 25. 그 위에 또 한도로 딱 잡아놓은 거죠. 그럼 결국 1억 6천도 80, 1억 7천도 80, 1억 8천도 80, 1억 9천도 80, 2억도 80. 세 번째 칸은 곱해서 나온 걸 다 받아요. 3억은 120, 4억은 160, 5억은 200, 6억은 그 밑에죠. 6억은 0.5니까 300, 7억은 350, 8억은 400, 9억은 그 표 안에 없죠. 표 안에 없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전세 해볼까요? 월세 없는 전세. 자, 8천이다. 8천. 8천 0.4. 84, 32. 그런데 한도가 얼마? 아, 30. 오, 한도 있네요. 30. 그럼 9천도 30. 왜? 1억이 30이니까. 1억은 30이잖아요. 0.3이잖아요. 2억은 60. 3억은 밑에 0.4니까 120. 5억은 4억은 160. 5억은 200. 6억은 표 안에 없죠. 그럼 표 밑에 보세요. 이 조례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표 밑에 보니까 매매가 9억 이상은 0.9까지, 임대차 6억 이상은 0.82까지 이 안에서 둘이 협의로 결정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표가 되게 엉망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볼 때는 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개판이에요. 그냥. 근데 대충 맞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0.6, 5, 4 내려가. 왜 내려가지? 그러다가 5, 갑자기 왜 올라가 또? 그러더니 9? 이 뭡니까 이게? 임대차도 0.5, 4, 3 내려가. 그랬더니 또 4 올라가. 그러더니 8? 뭡니까 이게? 대충 맞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대충 만들어졌다. 30년 전에 대충 만들어졌고 이건 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율을 하나로 딱 통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갑자기 왜 내려갑니까? 비싸니까 내려간다고요? 세금은 비싼 집은 덜 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더 내지 오히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고 푸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다. 자, 오른쪽 주택 외. 주택 외 역시 까만색 박스 중요합니다. 까만색 박스. 뭐라고 써 있나요?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아까 주택 외는 주택은요.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 시도조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조례가 있다 없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러면 X로 고른다. 라고 밑에 예제도 써드렸죠. 예제도. 되게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그럼 국토부령으로 가보죠. 국토부령으로 가봤더니 오피스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은 일방에게 받는 금액이 매매교환은 1000분의 5 이내,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내로 하자. 그 표 박스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목욕 시설을 다 갖추었다. 현재 여러분 보시는 이 오피스텔은 재작년에 새로 만들어진 건데 그 재작년 그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오피스텔은 주택 외라서 그 밑에 0.9를 받았었어요. 오피스텔은 무조건 0.9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0.9를 항상 내다 보니까 좀 억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주택의 경우는 0.5, 4, 3 이렇잖아요. 근데 오피스텔 0.9 이렇게 해버리면 2배 또는 3배가 된단 말이에요. 복비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억울하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 요건을 갖추었으면 5, 4만 받자. 요건이 85제곱미터 이하예요. 85제곱미터 들어가는 거예요.
85제곱미터 더 들어갑니다. 그다음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다 갖췄으면 이건 요일을 꼭 외워야 됩니다.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노란색 숫자는 외우는 것들이에요. 이걸로 받자 이거지. 그렇다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만약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했거나 부엌이나 화장실, 목욕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면은 나머지 주택 외로 가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요일을 정한다. 원래 0.9였다는 거죠. 자, 이거는 매매교환 임대차를 따지잖아요. 여기 매매교환, 여기 임대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밑에 상가, 토지, 입광공도 전부 다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요일을 정한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지. 숫자 다 외워야 됩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외우시던가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죠. 주택은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국토부령, 쌍방 각각 일방에게 받는 금액, 매매기간 1000분의 9, 임대차 1000분의 8, 이 안에서 뭘로? 시도조례로 정한다.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조례 X.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554. 이렇게 외우죠. 오피스텔은 어우4. 시작. 오피스텔은 어우4. 다시 한번 시작. 오피스텔은 어우4. 85를 뭐 했구나? 초과했구나. 9. 상가 토지 입광공 다 9. 이내에서 협의로 요일을 정하도록 하자. 자, 요일을 다 보셨고 밑에 요율 기재 읽어볼게요. 요율 기재라고 써 있는 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 나올 만도 한데. 법조문 만들어진 지가 13년 정도 됐네요. 자, 개공원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는 각각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주택 외가 뭡니까? 오피스텔이죠. 5, 4, 9, 9 각각 요율 범위 안에서 개공이 실제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 요율 및 한도의 표에 명시해라. 이걸 초과해 받지는 말아라. 이제 이거는 0.9짜리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건데 0.9는 너무 세지 않냐. 그러니까 개공들끼리 서로 경쟁을 좀 해라. 그래서 중개보수 요율표를 우리 중개사무소에 게시하게 돼 있잖아요. 게시할 때 주택 외에는 내가 받고 싶은 요율에다 적어라. 예를 들어 1000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가게는 0.5까지만 받겠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서로 경쟁하라는 거예요. 근데 경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0.9라고 써놓죠. 처음에 이걸 만들 땐 개공들이 서로 막 치열한 경쟁할 줄 알았어요. 앞에다 입간판 세우고 오늘의 요율 0.49 이유, 내 생일 뭐 이런 식으로 경쟁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다 0.9라고 써놓고 하는 거죠. 네. 다 다시 뭐일 때? 주택 외일 때.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은 시도적으로 정해지니까. 주택 외일 때 내가 받고 싶은 요율을 요율표에 적는다. 아, 이런 문장도 있구나. 자, 방금 우리 뭘 보셨어? 요율. 여기 요율을 보신 거예요. 자, 이제 뭘 보셔야 돼? 거래금액. 자, 매매는 매매가죠. 자, 교환 봐봅니다. 교환은 물건이 두 개잖아요. 둘 중에 거래금액이 어떤 걸로? 큰 걸로 결정해라. 거래금액의 큰 것을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에서 계산하라. 이게 말입니다. 자, 그럼 연습 좀 해볼까요? 242 맨 밑에 보면 예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 서비스로 계산 문제도 다 넣어드렸네요. 그렇죠.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매매는 아까 했으니까 밑에 교환해 볼게요. 교환. 자, 매매가가 2억 1천짜리 아파트, 또 매매가가 1억 9천짜리 단독주택의 교환 계약을 중개했다 이거죠. 이때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냐. 문제 정확히 읽어야 돼요. 양쪽 모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총액. 한쪽이 얼마냐 묻는 게 아니라 양쪽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둘 중에 뭘로 해야 돼요? 큰 걸로 2억 1천. 근데 둘 다 아파트죠. 둘 다 아파트니까 아까 그 표에서 요율을 찾아야죠. 찾아보시면 교환이 2억 1천짜리가 얼마예요? 요율이 0.4죠. 0.4. 그러면 2억 1천에 0.4, 84만 원. 정답은 168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다시 242 맨 위로 올라가서 전세는 전세 보증금 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 자, 임대차. 임대차가 이제 중요한데. 자, 임대차는
거래 금액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자,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에 자, 거래 금액은 공식이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으로 합시다. 차임에다가 100을 곱해서 더하자 이거지. 근데 이렇게 산출했는데 5천만 원 미만이 되었다. 미만이 되었으면은 다시 계산하자.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70 이렇게 다시 계산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증금이 500, 월 차임은 30이다. 그럼 여기다가 100을 곱해서 더해요. 더하면 얼마 나와요? 3,500이죠. 이 3,500은 5천만 원 미만이죠. 미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거는 무시하라. 무시하고 여기다가 70을 곱해서 다시 더해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은 얼마? 그렇죠. 2,600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거래 금액을. 자, 또 해보죠. 이번엔 1000에 70으로 해봅시다. 자, 100을 곱해서 더했더니 얼마 나와? 8,000. 자, 8,000은 5천만 원 이상이죠. 5천 미만일 때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8,000은 이걸로 끝이야, 끝. 8,000이 거래 금액이에요. 자,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 1000에 30으로 해볼까요? 자, 100을 곱해서 더했더니 얼마 나와? 4,000. 이렇게 5,000 미만이네요. 5,000 미만이면 이걸 하지 말고 여기에 70을 곱해서 더하세요. 그럼 얼마? 그렇죠. 3,100. 3,100이다. 자, 그 다음 또 해보죠. 이번엔 1000에 40을 해봅시다. 1000에 40. 자, 100을 곱해서 더했더니 얼마 나와요? 5,000. 딱 5,000이 나올 땐, 자, 5,000 미만이 아니네요. 이건 딱 5,000이니까. 그럼 이걸로 끝. 이걸로 끝. 자, 다 하나 더 합니다. 이건 2,000에 20짜리를 해봅시다. 자, 100을 곱해서 더했더니 4,000. 4,000이 5,000 미만이죠? 그러면 이걸 하지 말고 곱하기 70 해서 더하시자. 얼마? 1,400. 3,40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금액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이 거래 금액을 구한 거야. 구하면 이제 요율을 내가 찾는 거죠. 뭐냐에 따라서. 그럼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곱하기 주택입니다. 라고 물어보면, 아까 그 표를 찾아야죠. 표를 찾으면, 주택일 때 5,000 미만 얼마예요? 0.5가 되죠. 13만 원이에요. 이렇게 답하시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를 외워서 0.4를 외워야죠. 0.4를 외워서 얼마예요? 10만 4천 원.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가입니다. 상가입니다. 토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0.9 이렇게 하면 얼마? 23만 4천 원.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 거래 금액을 구한 다음에 주어지는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요율을 찾아서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이거 해봅시다. 8,000. 8,000에 주택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요율을 찾아야지. 찾았더니 얼마? 0.4. 저는 안 보고도 안다니까요. 0.4. 그럼 답이 얼마죠? 32만 원? 아까 표를 잘 보세요. 32만 원인가? 아하, 30만 원. 왜?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30짜리에게 주택일 때. 자,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이다. 그럼 얼마 외워서? 0.4를 외워서. 이건 얼마? 32만 원이야. 32만 원. 85제곱미터 초과, 상가, 토지 이런 거 나오면 0.9, 72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나머지 니까 요율만 적어드릴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곱하기 주택이다. 0.5 요율 보고 풀어. 보고 85 이하 오피스텔 0.4 외워서 상가 토지 0.9 외워서. 자, 주택 5천일 때 얼마 나오게? 5천일 때 주택표를 보면 5천 이상 1억 미만 0.4 5 아니에요. 4예요. 5천 이상이니까. 이건 조리를 보고, 이건 오피스텔은 외워서, 상가 토지 외워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지.
5천 미만 0.5, 오피스텔 0.4, 나머지 0.9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할만하시겠죠?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샘플도 있습니다. 243 맨 위에 예제 3번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오피스텔 임대차가 5번 문제고, 5번 문제. 자 이건 안 풀어드려요. 직접 해보셔요. 직접 해보세요. 오피스텔 임대차 문제는 0.5번 문제고, 오피스텔의 매매 문제는 6번이고, 오피스텔의 매매를 물어보면 85 이하는 0.5로 풀고 85 초과는 0.9로 이거 외워서, 자 이거 매매 교환 임대차, 여기는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따지면 다 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다음 다시 왼쪽에 242쪽 거래 금액이 지금 5번 해야 되죠. 분양권 매매라고 돼 있잖아요. 분양권을 매매했을 때, 자 아파트 분양권일 거잖아요. 분양권을 매매했을 때는 거래 금액 이것도 이제 곱하기 요율 이렇게 할 텐데, 거래 금액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자, 총 분양가는 5억이라 합시다. 그리고 현재 갑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계약금은 5천을 치렀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프리미엄을 3천을 붙여서 이걸 을한테 팔았습니다. 개공이 이것을 중개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거래 금액은 5억 3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8천이라고 할 것이냐. 우리 바로 전전 시간 금지행위 할 때 공부했던 거예요. 얼마나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8천을 가지고 거래 금액을 계산한다. 8천 가지고. 왜냐? 실제 얘네 둘이 분양권을 매매하면서 실제 둘이 주고받은 금액이 얼마다? 8천이다. 실제로 둘이 주고받은 금액만 가지고 계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오른쪽에 그 예제 4번도 그 문제입니다. 예제 4번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문제 1, 2, 3, 4, 5, 6번 여러분께 맡겨드립니다. 잘 풀어보셔요. 잘 풀어보시고. 자, 244로 갑니다. 244. 자, 이건 계산 문제니까 제가 이렇게 살짝 도와드리면 직접 연습해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244로 가서 각종 기준 동그라미 1, 2, 3번 되게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되게 잘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오른쪽 예제도 다 넣어드렸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동일 당사자 간의 둘 이상의 거래라고 돼 있는데, 자,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뭐만 받자? 매매 계약만 보수를 적용해서 받자.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요. 자, 갑이 가진 주택을 을과 매매도 했고 임대차도 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 어떤 경우냐면 나는 이 집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을로부터 다시 이걸 임차하였습니다. 이거지. 자, 을은 이 집을 샀어요. 샀는데 갑에게 다시 임대를 내주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나는 이 집을 팔았지만 계속 이 집에 눌러 사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3억에 매매를 했고 2억에 전세를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갑은 을로부터 1억 받고 팔았네요. 계속 그 집에 살면서.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이. 그래서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면 매매만 복비를 받자. 임대차는 못 받아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계산 문제로 나오지만 이렇게도 나와요. 자, 갑과 을이 뭐하고? 매매하고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집을 샀는데 바로 얘한테 임대를 내준 거죠. 동시에도 가능하죠, 이게. 네. 얘를 찾으면 사겠다 이거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인데 지금 매매 계약은 갑을, 임대차는 을, 병이니까 동일 당사자가 아니지요. 동일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갑은 이거 복비 내야 되고 병은 임대차 복비 내야 되고 을이 문제인데 을은 이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내야 된다라고 답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문제가 맨 밑에 이제 예제 7번이죠. 예제 7번. 갑 소유 주택
1억 5천의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개공이 알선했고 동시에 을이 매수한 주택을 갑이 3천에 50으로 임차하는 것도 중개했다면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총 얼마인가? 그럼 양쪽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뭐만 계산하시라고? 매매만 계산하시라고요. 매매만 계산하니까 1억 5천에 곱하기 요율을 찾아야죠. 아까 요율이 2장 앞에 있었잖아요. 2장 앞에 있었는데 얼마였더라? 5천 이상 2억 미만은 0.5였어요. 0.5였기 때문에 75. 그럼 양쪽이 얼마냐? 이러면 150 이렇게 고르시는 거죠. 자, 8번 문제가 그 문제인데 8번 문제가 동일 당사자가 아닌 거죠. 자, Y씨의 사무소를 둔 개공 A가 중개했고 이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시험에 실제 나온 기출 계산 문제입니다. 자, A가 중개했고 매도인 갑, 매수인 을 간에 X주택을 2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자, X주택에 대해서 둘 간에 얼마에? 2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어서 동시에 을이 임차인 병에게 3천에 20으로 임대하는 것도 중개했습니다. 임대차 이제 보초권은 3천에 20으로 하기로 했다는 거죠. 보증금 3천, 차임 20으로. 이럴 경우에 A가 을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얼마냐? 을한테 얼마냐? 이 문제 정확히 잘 읽어야 됩니다. 을한테 얼마 이게 물었어요. 그럼 두 개 다 계산하라는 얘기지 뭐. 자, 매매. 이거 다 주택이잖아요. 이 조리 밑에 조리를 보고 2억 이상 얼마? 0.4. 0.4. 그러면 매매 중개 보수 얼마? 80만 원 나왔고 3,020은 100을 곱해서 더하면 얼마 나와요? 딱 5천이 나오죠. 5천이 나오면 70으로 가요, 안 가요? 70으로 안 가는 거죠. 5천도 요율을 찾으면 0. 얼마? 5 아니라고요. 4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들려요, 다. 네, 0.4입니다. 20이죠. 정답은 얼마?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라고. 100만 원. 자, 244로 다시 옵니다. 244로 와서 이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 가죠. 주택과 주택 외의 복합 건물. 이건 뭐냐면 건물이 있는데 4층짜리를 할게요. 1층과 2층은 상가고 3층과 4층은 주택인 거예요. 주택. 그러면 1층이나 2층만 중개했다면 상가로 중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럼 3층이나 4층만 중개했다면 주택으로 중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거죠. 그래서 2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땐 전체를 주택에 중개 보수를 적용하시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땐 전체를 주택 외로 하여 보수를 적용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 만일 주택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다. 이걸 좋아하거든요. 시험에서. 딱 2분의 1이면 뭘로 정해라? 주택으로 해라. 2분의 1 이상일 땐 주택으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자, 오른쪽 맨 밑에 9번 문제 보자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나왔던 문제인데 쉽지 않았어요. 문제가. 이게 25회인가? 25회쯤 됐던 것 같은데요. 자, 9번 문제 가보죠. 개공이 X시에 있는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상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당시는 오피스텔이라는 그 별도 오피스텔이 0.54 이것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는 그냥 주택과 주택 외 이것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택은 3분의 1이고 상가는 3분의 2라고 가정하세요. 지금. 그럼 뭘로 결정해야 돼? 마음속으로 상가. 상가는 0. 얼마? 9.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했습니다. 그리고 개공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 최고 한도 이건 얼마입니까? 갑으로부터 얼마냐고 물었어요. 자, 그럼 조건을 보니까 갑은 매도인이면서 임차인이고 을은 매수인이면서 임대인이니까 동일 당사자네. 자, 이렇게 동일 당사자 간에 이루어졌어요.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택은 3분의 1, 상가가 3분의 2니까 이걸로 결정해야 되고 요율은 이미 얼마로? 0.9로 마음의 결정 내렸고 그러니까 상가의 뭐? 매매만 받는 거니까 임대차는 못 받고
상가 매매 0.9 한쪽에게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결론 문제죠. 자 그러면 거기 매매가는 1억 줬네 1억을 줬어. 1억에 0.9 하면 얼마? 90만 원인데 거기 1억 원 오른쪽에 보면은 매매 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 보수가 써 있어. 100만 원? 이건 뭐야? 써봐. 중개 보수를 계산했더니 한도 딱 90만 원까지 나온단 말이야. 90인데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90인데 100 받기로 약속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초과 범위 내에서는 뭐다? 무효다. 초과 범위 내에서는 무효. 그러면 이제 90만 받는 거죠. 90만. 그럼 임대차는 계산하고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임대차는 계산하지 말고 아예 계산하지 말고 그럼 밑에 X시 중개 보수 조례 이건 왜 준 거야? 문제에서? 헷갈리라고 된 거죠. 헷갈리라고 된 거예요. 중개 보수를 요율을 일부러 준 거죠. 조례를. 왜? 그 일부는 주택이니까 3분의 1은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일부러 조례를 주고 빨리 조례를 보고 풀어서 틀려주세요. 이런 뜻이죠. 빨리 틀려주세요. 근데 조례는 아예 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정답은 얼마? 결국 90이에요. 90인데 이제 풀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 내가 다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했나? 왜 이렇게 간단하지? 답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답이 90이었어요. 아, 이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응용해서 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9번 문제를 조건을 바꿔볼게요. 9번 문제가 주택이 2분의 1이고 상가도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그때는 이제 뭘로 계산해야 돼? 주택으로 계산해야 돼요. 자, 1억이잖아. 1억. 이때는 밑에 요율을 찾아야죠. 주택이니까. 1억이 얼마예요? 이 5천 이상 2억 미만은 0.5. 그때는 답이 얼마?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때는 답이 50으로 골라야 돼. 값으로부터 얼마냐 이럴 때. 이렇게 조건이 바뀌면 답이 바뀌고요. 또 하나 연습해 볼 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주택이 3분의 1, 상가는 3분의 1. 아까 같은 조건을 해보고 그러면 아까 매매가 얼마였어? 1억. 요일은 0.9, 90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합의를 얼마로 했어요? 100으로 했어요. 이럴 때는 얼마 받아라? 90 받아야 돼요. 90. 근데 문제는 합의를 70 받기로 합의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는 답이 뭐지? 그때도 90인가요? 그때는 70으로 골라야 돼. 근데 합의 보수가 법정 중개 보수보다 많으면 법정 중개 보수만큼만 받아야 되고 합의 보수가 법정 중개 보수보다 낮으면 적으면 그때는 합의 보수를 답으로 골라야 돼. 네, 골라야 되니까 이것도 다양하게 응용해서 낼 수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다시 244로 갑니다. 244. 동그라미 3번 해야 돼. 이제 동그라미 3번. 시도 조례가 다르다. 이건 뭐냐면 주택의 중개 보수는 시도 조례라고 정하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는 계공입니다. 경기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계공. 이자가 서울시에 있는 주택을 중개했다. 그러면 경기도 조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서울특별시 조례로 보수를 받을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럴 때 어디 걸로 받으래요? 서로 다를 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로 중개 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지. 그러면 중개 대상물 시도 조례를 받아라. 이렇게 틀리게 되게 잘 내겠네요. 안 헷갈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언제나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시작. 언제나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이렇게 메모 좀 해요. 메모해서 외워요. 다시 시작. 언제나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전국의 어떤 물건을 중개하더라도 무조건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만 복비를 받는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 보수 다 연습해봤고 246쪽 실비 나왔는데 실비는 시험에 이렇게 한 지문, 두 지문 이 정도만 나와요. 이게 문제가 잘 나오는 편 아니고. 근데 실비도 몇 가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일단 실비의 한도 갑니다. 우리가 실비라는 단어를 어디서 배운 적은 있냐면 저기 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거기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그쪽 제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될 때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실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때 매도 매수 누구한테 받는 거죠?
매수 쪽에게 청구하는 거죠. 우리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보장제도 있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 명의자 명의로 예치 기관에 예치할 것을 개공은 권고할 수 있다. 이거는 매수 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매수 임차 쪽에게 청구한다라고 배웠지. 근데 실비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 더 있는데, 자, 메뉴의 1번부터 시작하자고. 자,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어디서 많이 봤던 표현이에요? 여기 있네. 주택의 중개 보수. 자, 주택의 중개 보수는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리고 국토부령에는 쌍방 각각 일방에게 매매교환 천물의 9, 임대차 천물의 8. 이 안에서 뭘로 정하나? 시도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실비도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표현만 같은 거예요. 내용이 같은 말은 아니고 이 표현이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시험에 아직 출제된 지문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지문을 저는 그대로 낸다면 사람들은 잘 못 풀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러면 뭐가 떠올라요? 주택의 중개 보수만 떠오른다고요. 그러면 실비도 그렇다면은 실비는 나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 엑사 이렇게 풀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실비도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실비도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럼 국토부령이 뭐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것이 자,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께서 그만큼 밑줄 치고 1 이렇게 쓰시면 돼.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등의 확인. 이게 1. 자, 2. 두 번째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게 2. 실비는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권리 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또 하나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권리 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뭐냐? 자, 이 사람이 나한테 집 팔아달라. 이제 이 집을 잘 팔아주기 위해서 내가 이 집을 권리 분석하다가 들었던 비용, 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다가 들었던 비용. 예를 들면 뭐 대장도 떼고 등기부도 떼고 이렇잖아요. 이런 발급 비용.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시 외곽에 어떤 가든을 팔아달라고 얘가 온 거예요, 지금. 가든 팔아줘요. 왔어. 근데 가든까지 가는데 차로 1시간이야. 차로 1시간. 또 오는데 1시간이고. 그럼 이제 팔아줄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든 보러 왔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가든 보러 가야 되잖아요. 보고 왔어요. 왔다 갔다. 교통비 들잖아요. 교통비. 근데 그 가든 안 산대요. 안 산. 그럼 이제 내가 이 비용을 전혀 못 받으면은 그 교통비 날리는 거잖아요. 날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팔아주세요.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가든을 팔아주기 위해서 권리분석 가다가 들었던 비용,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다 들었던 비용, 뭐 대장 비용, 등기부 발급 비용, 왔다 갔다 교통비, 또 뭐 숙박비 이런 것도 써 있기는 해요. 이따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팔아주세요. 이러면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 가든 사러 왔어. 이 사람이 가든 사러 왔네. 가서 봅시다. 1시간 갔어. 구경했지. 마음에 안 든대. 빠이빠이 하는 거지. 야, 차비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실비 종류 두 가지가 있다. 자, 밑에 이제 실비 청구. 중개 보수 외에 실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조심하고요. 중개 보수를 받으면 실비는 받을 수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중개 보수 말고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그 다음 2번. 그럼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건데 일단 오른쪽 페이지 표를 잠시 보시겠습니까? 실비는 아까 제가 그랬죠. 국토부령이 정해지는 이 두 가지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럼 시도조례 한번 볼까요? 권리관계 등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시도조례니까 묻지 않아요. 참고예요. 자, 공부 발급 수수료. 자, 대장 발급받고 등기부 발급받았다 500원씩 1,000원 받을 수 있고 교통비, 숙박비 등 여비. 아까 가든 같은 거 받을 수 있지. 근데 바로 근처면 빵원. 공부 발급 열람 대행비 건당 1,000원. 이게 대장 등기 발급받으면 2,000원 받을 수 있네. 아까 교통비, 숙박비 없으면 3,000원이나 받을 수 있네. 아우 정말. 실비는 뭐의 준말?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비용의 준말이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비용. 생각해 보세요. 보비 900만 원 받고 3,000원 달라고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다시 왼쪽 와서 왼쪽 아래 이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 3,000원 받기 위해 뭘 첨부하여? 영수증 첨부하여 매도 임대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팔아주세요 이람한테. 3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 모의양 보호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빈 종류 두 가지고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네. 이 단원 마치고 뒤에 OX 그다음에 예상 문제 이런 거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좋겠고 이 단원은 이렇게 공부하면 끝나요. 자, 우리 부자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합격하셔서 부자 되세요. 이렇게 우리 공부하면서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잖아요. 체력도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증 따고 개업해서 한 달이면 뽑아요. 좋아요? 화이팅! 다음 시간에 7장 공부하겠습니다.